안녕하세요. 에이더블 강희씨입니다. 제가 제목 오그로로 액세스키 페어를 아예 사용하지 마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낚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액세스키 페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소개드릴게요. 우리가 AWS에 액세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콘솔 액세스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방식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콘솔 액세스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콘솔에 로그인을 해서 콘솔 화면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는 여러분의 커맨드 라인 혹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직접 AWS에 액세스하는 건데요. 우리가 콘솔 액세스를 위해서 필요한 건 IAM 유저 같은 경우에는 IAM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MFA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 페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 줄여서 액세스 키 페어는 다른 말로 영구 자격 증명 혹은 장기 자격 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번 부여하면은 권한이 영구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AWS에서는 이 액세스 키 페어 말고도 영구 자격 증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주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영구 자격 증명하면은 액세스 키 페어를 의미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액세스 키 페어를 영구 자격 증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액세스 키 페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IAM 사용자가 최대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격 증명이에요. 특징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발급받아서 내가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요 IAM 사용자가 삭제되거나 액세스 키가 삭제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플리케이션에 하드 코딩 되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AM 유저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액세스 키 페어,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것을 서버에 저장해 놓고 우리가 AWS 서비스에 접근할 때마다 이 액세스 키 페어를 활용을 해서 이 액세스 키 페어를 같이 보내면서 인증을 받고, AWS에서는 이 액세스 키 페어에 해당하는 IAM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권한이 있다면은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형식으로 일반적인 인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보안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무한정 휘두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죠? 독재자라고 부르죠. 견제와 균형도 없고 그냥 한번 권한만 부여받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되게 유명한 명언처럼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즉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한번 부여받은 권한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탈취당하면 그 권한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한번 인증받으면 평생 동안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시스템들이 이렇게 일정 기간 후에 권한이 만료되는 시스템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후에 추가로 인증을 해서 다시 권한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마시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액세스 키는 여러분께서 AWS에 처음 들어오셨으면은 제일 먼저 사용하는 자격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이 액세스 키 페어는 되도록 사용하면 안 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기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임시 자격 증명이란 것을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럼 임시 자격 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시 자격 증명은 뭐냐면은 AWS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STS 등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 증명이에요. 그래서 15분에서 12시간까지 유효기간 후에 만료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특징은 일단 동적으로 생성되는데요. 아까 영구 자격 증명과 다르게 하드 코딩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생성해서 활용한 다음에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재발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뛰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출되더라도 그 권한의 남용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로테이션 한다든지 혹은 로직적으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성한 사람이 직접 로테이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AM 사용자 이외에 다양한 아이덴티티에게 자격 증명 부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구글, 오픈아이디 혹은 회사 조직같이 다양한 아이덴티티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이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가 쉬운 이유는 동적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일정 기간 후에 회수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IAM 사용자 혹은 주체에서 다양한 자격증명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 자격증명인 액세스 키 페어 같은 경우에는 IAM 사용자당 2개의 제한이 있는데,
요 임시 자격증명은 하나의 IAM 사용자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자격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자격증명은 연구 자격증명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말씀드리면은 액세스 키 페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키 아이디, 시크릿 액세스 키, 그리고 액세스 토큰,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뭉쳐서 임시 자격증명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액세스 키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 ASIA로 시작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액세스 키 아이디가 전부 다 똑같은 AKIA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건 좀 고급 내용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IAM에는 유니크 아이디 프레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 종류마다 프리픽스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액세스 키는 AKIA로 시작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고, 임시 크레덴셜 같은 경우에는 ASIA로 시작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IAM 사용자에서 액세스 키를 발급받으시면은 항상 AKIA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참에 요거 궁금하셨으면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임시 자격증명은 액세스 키와는 다르게 ASIA로 시작한다. 요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연구 자격증명은 이렇게 생겼고요.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시 자격증명은 액세스 키 아이디랑 시크릿 액세스 키 이외에 세션 토큰이라는 토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토큰은 문자열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연구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큰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걸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ASIA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 임시 자격증명은 어떻게 생성하느냐? 일단 IAM 유저 혹은 웹 아이덴티티가 특정 롤, IAM 롤을 어슈메해서 자격증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STS, Security Token 서비스의 어슘 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어슘이 가능하다면 해당 롤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 롤, 해당 역할의 신뢰 정책에서 허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슘 롤을 하고 싶으면은 그 역할에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외에도 Identity Federation, OpenID라든지 SAML 등에서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토르 1편 보셨나요? 1편에 보면은 토르가 이제 묠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묠리를 들려고 하다가 못 들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묠리를 드는데요. 그 영화 한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토르가 이렇게 묠리를 들면 어떻게 되죠? 막 멋진 번개 이펙트 이렇게 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토르는 아무 힘이 없는데 모든 힘이 이 묠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토르가 요 묠리를 들면은 슈퍼히어로 토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세지고 뭐 번개도 조정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요거를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아무 힘이 없는 토르가 바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모든 힘이 담겨져 있는 요 해머가 롤, 그 다음에 이 토르가 해머를 드는 행위, 내가 이 해머를 들겠다 라고 하는 드는 행위가 바로 어슘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덴티티는 아무 힘이 없으나 이 묠리에 모든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이 묠리를 드는 순간에 망치에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슘 롤입니다. 그래서 AWS의 아이콘을 보면은 롤은 모자로 표현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IAM 사용자가 있고 이렇게 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AM 사용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 경영지원팀 롤에는 경영지원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권한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AM 사용자가 경영지원팀 역할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모자를 쓰게 되면은 이 경영지원팀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IAM 사용자가 이렇게 개발자 역할을 가진 모자를 쓰게 되면은 개발자로서 필요한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IAM 사용자는 아무 권한이 없더라도 이렇게 모자에 정확히는 역할에 모든 권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를 쓰기만 해도 이런 권한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자를 쓰는 행위가 바로 어슘 롤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는, 정확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는 AWS 서비스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에다가 S3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롤을 부여하면은 S3의 파일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는 거고, EC2에다가 아까 개발자 역할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면은 EC2 관련 조회라든지 설정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는 행위를 바로 assume 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계속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여기 토니 스타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뮬리르가 있는데 이 토니 스타크가 이 망치를 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못 들죠. 왜 그렇죠? 이 망치가 거부를 합니다. 이 망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 수 있는 망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역할에도 이렇게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모자를 쓸 수 있는 주체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신뢰 정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역할을 누가 어슈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계정에 있는 모든 사용자 중에 태그가 디파트먼트 대부인 사람만 이 개발자 역할을 어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신뢰 정책이 부여되어 있고요. 이 신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이 역할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드려드리면은 요 해머가 아무나 그냥 날 들도록 냅두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할도 아무나 나를 어슈할 수 없다, 이렇게 신뢰 정책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할을 쓰기 위해서는 역할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역할도 저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은 어슘롤을 할 때 이 어슘롤을 하고 싶은 사용자도 어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이 어슘롤의 대상인 요 역할 역시 이 사용자가 혹은 이 계정이 혹은 이 서비스가 나를 쓸 수 있다라는 신뢰 정책이 있어야지만 어슘롤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양측 모두 서로를 허용해야 된다. 얘는 모자를 쓸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얘는 이 쓰려고 하는 주체가 내가 허용해야지만 그때여서야 어슘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둘 중 하나라도 이렇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어슘롤이 실패합니다. 엔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어슘롤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 그 다음에 세션 토큰,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슘롤 API를 부르면은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요 세 가지, 액세스키 아이디, 시크릿 액세스키, 세션 토큰, 임시 자격증명입니다. 참고로 IM 사용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아이덴티티,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아이덴티티도 적절한 액션, 예를 들어서 어슘롤 with 웹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AWS에 있는 역할을 부여받아 가지고 임시 크레덴셜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웹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슘롤 with 웹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도만 제가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사용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교차 계정에서 어시미를 할 때 여러분께서 이 계정 A에 IM 사용자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계정 A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다가 다른 계정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계정에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이 IM 사용자로 다른 계정에 어슘롤을 해서 이 어카운트 B에 있는 리소스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께서 내부적으로 어슘롤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이덴티티 센터 같은 곳에서도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어슘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EC2의 역할 부여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임시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은 AWS의 SDK 혹은 CL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액세스키 페어와 동일하지만 토큰 부분만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액세스키 입력하고 시크릿 액세스키 입력한 다음에 세션 토큰까지 같이 입력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션 토큰을 추가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원래 액세스키 페어 사용하는 것처럼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C2에 여러분께서 역할을 부여하실 경우에는 이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SDK라든지 CLI 등이 요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IM 역할을 EC2에 부여할 경우에는 나는 여기 액세스키랑 시크릿 액세스키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 되네, 이렇게 액세스가 되네. 요건 왜 그렇죠?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액세스키 아이디, 시크릿 액세스키, 그리고 세션 토큰까지 임시 자격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임시 자격증명이 만료가 되면은 새롭게 받아오는 것까지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계속 가져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되도록이면은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를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관리까지 편한 이 역할을 활용을 해서 EC2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고, 되도록이면은 항상 거의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API 호출하실 때도 액세스키 페어와 동일한데 다른 점이라면은 이렇게 세션 토큰 하나 더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과정은 거의 동일하고요. 이렇게 발급받은 다음에 이렇게 API 호출할 때 같이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HTTPS API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래대로 리퀘스트를 사인하신 다음에 HTTP 헤더나 쿼리 스트링에 AMG Security 토큰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토큰을 추가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 액세스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키, 그 다음에 세션 토큰이 있고 여러분께서 요청하고 싶은 HTTP API URL이 있어요. 그러면은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로 이렇게 사인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세션 토큰을 XAMG Security 필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임시 자격증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자격증명은 하드 코딩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인증을 거친 후에 임시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요. 발급받은 자격증명이 원하는 주체한테 전달 후에 활용하게 됩니다. 갱신이 필요하면 다시 인증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갱신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인증받아라. 그래서 활용 예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EC2에 IAM 역할을 부여하는 거, 이건 내부적으로 자동 갱신이 활성화되어 있고 혹은 다른 주체한테 잠시 동안 권한을 빌려주는 패턴에도 유효합니다. 대표적으로 S3 파일 업로드할 때 임시 크레덴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사용자가 대량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고 프리사인드 URL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되게 귀찮은 상황이에요. 혹은 되게 번거롭거나 오버헤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 요청을 하면은 람다에서 권한을 확인한 다음에 임시 크레덴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이 유저는 이렇게 받은 임시 자격증명을 활용을 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든 혹은 S3에다가 직접 자기가 업로드를 하든 이런 식으로 자격증명이 유한 동안에는 이렇게 S3에다가 파일을 계속 업로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1시간 정도가 끝난다든지 혹은 만료기간이 끝나면은 이 사용자는 다시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그 기간이 충분하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도 여러분께서 자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S3에다가 뭔가를 업로드할 때는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파일 개수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번거롭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시 크레덴셜 잠깐 전달하는 패턴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임시 자격증명의 검증 과정인데요. 임시 자격증명은 권한 검증 시에 원본 역할을 검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업을 위해 권한이 사용되는 시점에 원본 역할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만 통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고 나서 기존 역할을 지우거나 권한을 제거할 경우에는 access denied가 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IAM 사용자가 이렇게 S3 역할을 assume을 해서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뭔가 요청을 보낼 당시에 이 API 호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AWS에서 검증할 당시에 요 역할을 한 번 더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요 IAM 사용자가 있는지, 요 역할이 있는지, 요것을 체크한 다음에 요 역할에 권한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할 시점에도 요 역할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발급받은 다음에 요 권한이 없어지게 되면은 요 임시자격증명은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자격증명을 무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임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임시자격증명은 말 그대로 임시기 때문에 그 임시에 해당한 유효기간이 있는데 assume API에서 duration seconds 파라미터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기본 1시간 동안 유효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assume을 할 IAM 역할에서 최대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2시간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이 역할을 사용할 때는 최대 요 시간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1시간을 설정하면은 요 역할은 최대 1시간까지만 가능하고 5시간을 설정했으면은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콘솔 역할 전환 시에는 최대 기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 2시간까지 된다. 그럼 무조건 2시간. 최대 12시간까지 된다. 그럼 무조건 12시간이고요. SDK라든지 CLI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1시간이고 이 듀레이션 세컨드를 통해서 여기서 설정한 맥스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assume하는 주체가 임시 자격증명인 경우에는 건 최대 유효기간은 1시간입니다. 요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assume하는 주체가 임시 자격증명인 경우 요걸 롤 체닝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유저가 있고 이렇게 모자를 써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또 assume 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뭔가가 나오겠죠. 네, 요걸 롤 체닝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유효기간이 12시간까지 최대 설정에 따라서 가능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롤 어쉬만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1시간으로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예제가 람다의 엑시큐션 롤로 다시 만든 임시자격증명은 무조건 1시간만 유효합니다. 이건 왜 그렇죠? 람다가 임시자격증명을 만들 때 사용한 게 뭐죠? 요 엑시큐션 롤을 어쉬만 임시자격증명이죠. 즉 임시자격증명으로 임시자격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롤 체이닝이 돼서 무조건 1시간만 유효합니다. 1시간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이 임시자격증명의 롤 체이닝에서 유효기간이 무조건 1시간인 거는 EC2에서 역할을 부여할 때는 예외입니다. 즉 EC2에 역할 부여된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임시자격증명을 만들 때는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자격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EC2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롤 체이닝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1시간 룰이 적용이 되는데 EC2의 역할을 부여해서 그 EC2 역할이 임시자격증명을 만든다. 그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12시간까지 유효한 임시자격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다행인데요. 굉장히 자주 쓰는 EC2 같은 경우에 요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있는 거는 여러모로 정말 편리한 기능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UI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최대 세션 지속 기간을 여러분께 설정할 수가 있고 요것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어슘 롤을 사용해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15분이 최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시간은 여러분께서 역할에서 정한 맥스 듀레이션 대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1시간이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드는 사례에서 이렇게 조금씩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자격증명의 만료에서 최소는 15분이고 디폴트는 1시간, 그 다음에 맥스는 설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밑에다가 제가 자세히 문서를 첨부할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로 제가 다룰 내용은 요거, 이렇게 실제로 어심로를 통해서 뭔가 임시 자격증명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렇게 어심로 위드 샘얼 혹은 어심로 위드 웹 아이덴티티처럼 어심로를 통해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이 된다 정도만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런 롤 체이닝이라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2시간 이상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자격증명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몇 안 되는 임시 자격증명 대신에 연구 자격증명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즉 1시간 이상 유지되는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자격증명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등인데요. 여러분이 EC2가 아니라 람다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구 자격증명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임시자격증명이 유출되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 IM 역할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취소 이전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디나이 처리를 하는 폴리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폴리시가 붙는데요. 정확히는 이슈 토큰 타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토큰에 대해서는 디나이 하겠다. 즉 지금부터 만든 것들만 유효하다라는 정책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정의에 따라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세션에 해당하는 모든 임시자격증명이 취소가 되겠죠. 끝으로 여러분께서 연구자격증명을 꼭 쓰셔야 되는 케이스만 몇 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긴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자격증명을 생성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온프리미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AWS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위치하거나 혹은 임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자격증명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IAM Role Everywher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도 EC2처럼 AWS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IAM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키워드만 던져드릴게요. 이외에도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할 때 액세스키 페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도 필요하고요. 기타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격증명으로만 동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해볼 건데요. IAM 사용자 하나 만들고 IAM 역할 하나 만든 다음에 EC2 역할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심롤을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임시자격증명도 테스트 해보고 유효기간도 테스트 해보고 권한 체크 과정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데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우리가 실습에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생성해서요. 템플릿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제가 같이 드릴 클라우드 포메이션.yaml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데모 리소스 im 뭐 적당히 입력을 할게요. 스택 이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당연히 i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송.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리소스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만드는 리소스는 이렇게 EC2가 어슘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EC2를 위한 역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assume role policy 다큐멘트에 보시면은 EC2가 사용할 수 있음.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은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역할을 assume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im 역할인데 EC2가 사용할 수 있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역할을 assume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프로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im 역할과 EC2를 이어주는 하나의 리소스입니다. 우리가 콘솔에서 만들 때는 별도로 프로비전 할 필요 없는 리소스지만 이렇게 IAC,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테라폼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이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m 유저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유저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할 줄 아는 거는 다른 역할을 assume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올라오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3 read only 롤인데요. 이거는 AWS 이 계정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assume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read only, 즉 S3 get과 S3 list 요 두 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리소스가 다 프로비전이 됐으면은 이걸로 실험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한 다음에 EC2 인스턴스한테 요 EC2 assume any role 요거를 준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단에 EC2로 가서 인스턴스 시작, 이름은 데모 EC2 뭐 적당히 입력하고요. 인스턴스 유형도 그대로 두고 킵페어는 필요 없습니다. 보안 그룹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열려있는 그대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고급 세부 정보에서 인스턴스 프로파일, 우리가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선택할 건데요. 저는 여러가지 데모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은 방금 전에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EC2 assume any role 프로파일 요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 시작. 자, 그럼 인스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시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sudo s를 눌러준 다음에 우리가 AWS S3의 버킷 목록을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자격 증명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험해 볼 것은 우리가 요 IAM 사용자, 즉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만들었던 요 IAM 사용자가 실제로 S3 버킷 목록을 출력할 수 있는지 볼 텐데요. 가능할까요? 현재는 권한이 assume role만 가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S3 버킷 목록을 출력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한번 그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자격 증명에 가서 연구 자격 증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액세스키 만들기. 그 다음에 기타, 다음 액세스키 만들기. 이렇게 액세스키와 시크릿 액세스키가 생성이 됐고요. 요것을 컴피규어 해볼게요. AWS 컴피규어 프로파일명은 테스트 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키 아이디는 여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액세스키 역시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리전은 AP, North, East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한번 AWS S3 LS 프로파일명은 테스트 P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현재 IAM 유저, IAM assume any role 요 사용자 이름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access denied가 떴겠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요 IAM 사용자가 실제로 S3 버킷 목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요 IAM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겠지만 그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 중에 S3 read only role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S3 목록을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역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read only가 있죠. 그 다음에 신뢰관계도 모든 IAM 사용자가 assume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assume를 해서 나온 임시 자격 증명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같이 드릴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여기 assume role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께서 만드신 그 S3 read only role 있잖아요. 그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ARN을 여기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크게 봐서 요것을 다시 복사해서 우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요렇게 임시 자격증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액세스키 아이디 있고 시크릿 액세스키 있고 세션 토큰까지 있어서 임시 자격증명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액세스 키 아이디도 ASIA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료 시각까지 잘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 자격증명은 현재 우리가 S3를 읽을 수 있는 역할을 어슘한 거기 때문에 이 임시 자격증명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S3 버킷 목록을 출력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드릴 헬퍼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제가 Node.js로 이렇게 짠 건데, 여기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 그 다음에 세션 토큰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버킷 목록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요것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시크릿 액세스 키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좀 번거롭지만 붙여넣기 해주고,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요 토큰까지 잘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킷 목록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 자격증명으로 발급받은 요 임시 자격증명을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잘 사용이 되더라. 그러면은 그냥 시험 삼아서 원래대로면 어떤 건지 볼까요? 그냥 원래 우리가 발급받았던 연구 자격증명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연구 자격증명을 사용을 하면은 세션 토큰은 필요 없죠. 이건 연구 자격증명이니까. 이렇게 수행해 보면은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급받았던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원한다면은 이 임시 자격증명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 입력하면은 아까와 별개의 다른 임시 자격증명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료 시각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수행해 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볼 거는 요 EC2 인스턴스는 현재 어떤 역할을 얹고 있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EC2 assume any rule 요걸 얹고 있죠. 요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권한은 요 IAM 사용자가 똑같습니다. 현재 권한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모든 역할을 assume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파일 쓰지 않고 AWS S3 LS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EC2 assume any role demo resource IAM 요거는 현재 not authorized to perform 요렇게 요 역할은 현재 S3를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 EC2가 얹고 있는 요 역할 자체에 S3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EC2가 얹고 있는 역할에다가 권한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S3 read only access 요것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할이 붙었고요. 자,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한 10초 정도 적용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자, 바로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렇게 S3 버킷 목록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 AWS S3 LS 할 때 어떤 자격증명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프로파일 입력하거나 컨피규어 한 걸 쓰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걸 사용하고 있을까요? 요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좀 크게 만든 다음에 일단은 메타데이터 토큰을 확보를 하고요. 요 토큰은 IAM 토큰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메타데이터 토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을 한번 수행해 보면은 현재 요 EC2가 어슘하고 있는 IAM 역할 이름이 드러납니다. 요게 EC2에 붙어 있는 거고, 요걸 복사에다가 요 마지막 슬래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임시 자격증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 엔터.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 액세스 키 아이디, 그 다음에 시크릿 액세스 키, 그 다음에 토큰, 요게 바로 요 EC2 안에 있는 SDK 혹은 CLI가 사용하고 있는 임시 자격증명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다양한 SDK 혹은 어플리케이션 혹은 CLI 등이 활용을 해서 요걸 기반으로 현재 여러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건 그런 거 볼까요? 요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똑같이 아까 우리 테스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토큰도 좀 잘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복사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요 EC2 권한에서 요 S3 read only access를 삭제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삭제가 됐으면은 여기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S3 LS에 해당하는 다시 S3 LS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네, 현재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행을 하면은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죠. 이런 식으로 임시 자격증명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어슘에서 사용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EC2에서도 내부적으로 역할을 부여할 때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EC2 어슘 롤 있잖아요. 여기 테스트 프로파일, 즉 우리가 연구 자격증명에서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을 부여받을 때 여기 보시면은 붙여넣기 하면 마지막에 이 듀레이션 세컨드가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한번 우리가 뭐 4000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뜨죠? Requested duration second exceeds the maximum session duration time.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요 IM 사용자가 여기 S3 read only resource IM 요 역할을 어슘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편집을 눌러보면은 세션 최대 지속시간이 있어요. 요게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슘하는 애들은 1시간을 넘은 지속시간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을 8시간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4000초면 충분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임시 자격증명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000초 이상, 왜냐면은 현재 지금 요 어슘롤을 하고 있는 애는 누구죠? 연구 자격증명을 가진 IM 사용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12시간까지 유효한 임시 자격증명을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어슘롤을 수행하는 주체가 IM 사용자가 아니라 현재 EC2에 붙어있는 임시 자격증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요 EC2 인스턴스가 사용하고 있는 임시 자격증명으로 요 read only access에 해당하는 요 롤을 어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리 테스트 프로파일 요 내용만 빼면 돼요. 요 내용을 빼고 한번 수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P가 없죠. 네, 프로파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라면은 어슘한 게 누구죠? EC2에 부여된 임시 자격증명이 요 IAM 역할을 어슘한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듀레이션을 늘려볼게요. 3601초.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롤이 잘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EC2에서만 나오는 예외 현상이고,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롤 체이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1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클라우드 쉘에 가셔서 클라우드 쉘도 마찬가지로 EC2 인스턴스처럼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임시 자격증명처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듀레이션 세컨드를 3601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뜨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요 requested duration exceeds the 1 hour session limit. 그래서 EC2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롤 체이닝으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들 경우에는 최대 1시간이 맥시멈이다. 즉 여러분께서 여기 역할에다가 8시간을 하시든 12시간을 하시든 만약에 EC2가 아닌 곳에서 롤 체이닝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1시간이 맥시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EC2에서는 롤 체이닝이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시간을 넘기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임시 자격증명도 발급받아 보고 롤 체이닝을 통해서 임시 자격증명으로 다시 임시 자격증명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1시간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 제약사항은 EC2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까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실전에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AWS에 대한 이해가 더 늘어나실 텐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임시 자격증명을 만든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던져서 이 유효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께서 구현하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만료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이 임시 자격증명의 취소인데요. 우리가 일단 이 클라우드 쉘에서 임시 자격증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임시 자격증명이 만들어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시크릿 키도 이렇게 붙여넣고, 마지막으로 토큰도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임시 자격증명을 만료시켜야 된다 혹은 취소시켜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어슘롤에 사용한 역할, 정확히는 어슘을 한 요 역할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세션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활성 세션 취소를 누르면은
요 폴리시가 여기 권한에 붙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걸 체크를 하고 활성 셋은 취소. 그러면 여기 권한이 하나 붙었는데 요게 무슨 권한이냐? 여기 보시면은 모든 걸 디나이해요. 언제? 이 토큰 이슈 타임이 지금 시점 이전인 것들에 대해서. 즉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세션은 더 이상 권한이 없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access denied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요 역할을 어쉬면서 만들었던 모든 임시 자격증명을 만료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실수를 하셨거나 혹은 풀고 싶다 그러면은 요 정책만 삭제해 버리시면은 이렇게 삭제 해버리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권한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해보시면은 이렇게 버킷 목록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세션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소스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가셔서 제가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를 일단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료가 됐으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삭제를 하면서 이번 리소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AWS 강의실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소스 코드를 공유해 드립니다. 해당 주소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